최근 서울의 교육은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민주당의 인기 영합주의의 만연으로 최대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 자진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시의회가 철회하지 않을 때는 시의회와 협의 중단은 지속될 것이고 서울의 미래 전진을 막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그늘을 들이우는 그 어떤 선전전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단호히 막아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와의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대통령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 일을 두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죠. 서울시에는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담당하는 교육협력국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을 만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가 안 하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일을 합니다. 급식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세부 사업에 속하는데 이 세부 사업이 물경 2,600개예요. 서울시 전체에서 700억이 넘는 사업은 딱 42개밖에 없습니다. 그 비율 면에서도 그렇고 절대 수치 면에서 봐도 그렇고 0.3% 그리고 7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2,533억 원이 드는데요. 이 돈을 교육청과 기초단체, 서울시가 각각 5대 2대 3의 비율로 나눠서 예산을 충당하자는 게 서울시 의회와 교육청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7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게 되고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1,4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서울시 예산의 0.5% 내외의 돈이라 서울시의 큰 부담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시정협의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농성에 들어갔고 누리꾼들은 오 시장을 철없는 아이에 빗대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상급식 주장은 망국적인 포퓰리즘 주장이다. 망언이죠. 망언이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1년에 그 애들 밥값 몇 푼 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면 빨리 망해버려야죠. 서울시 치적을 홍보하는 홍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그다음에 대운하 사업으로 표현되어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등의 예산 편성에는 거의 7천억 가까이 토목 예산에 그렇게 많이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울시의 모든 어떤 시정질이며 예산 편성이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거부할 만한 사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예산 규모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취재진은 2007년에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던 선대인 씨와 김종욱 서울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뭐 복지 포퓰리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개발 포퓰리즘이 훨씬 심각한데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관료들이 이렇게 행정 조직이 주로 하는 그 사업들이 어떤 편향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과시형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토건 사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재정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해백길 사업이죠. 그러니까 서해백길 사업이 1년에 1조 1,500억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토건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시민에게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라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교육복지로 돌린다면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도 무상급식 가능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김종욱 의원과 선대인 부소장은 서해 뱃길 사업 등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서울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 사람은 이런 사업이 과거 청계천 보건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시성 사업일 뿐 시민의 복지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그런 토건 사업들에 비해서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밥 먹이는 정도의 그 예산이 그렇게 그런 사업들보다 불효불급한 그런 사업들보다 뒤로 처질 만한 그런 사업이냐. 이 가만 앉아 있는 그 재벌 건설업체들한테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런 예산을 아껴서 이런 정도 사업도 못 하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올해 홍보 예산만 8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이전의 시장에 비해서 전시 홍보성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사업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들은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강조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낭비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느 특정한 관점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사업을 낭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저는 그러한 것은 그 관점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대인 부소장은 또 토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설계비가 굉장히 막 몇십억에서부터 아주 대규모는 뭐 몇백억짜리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이른바 덤빌 수 있는 건설업체들이 6개 또는 좀 범위를 넓혀도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설업체들이. 그러니까 이 6개, 10개 건설업체들이 이걸 진입장벽으로 삼아서 가격 담합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을 보다 투명하게 경쟁시키면 수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오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서울시에 이제 튼키로 발주하는 물량이 1조 원이고 그걸 담합을 분쇄하지 못해서 그냥 낙찰률이 또 95%, 98%까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3천억 원 정도는 낭비가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이 이걸 모르느냐? 저는 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직접 보고를 했으니까요. 김종욱 의원은 미수금과 불용액 등 서울시가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낭비된 예산만 신경 써도 전면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서울시가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과태료나 세금과 같은 미수금이 1조 2천억이 되고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예산, 이걸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 있게 예산 편성을 하면 700억 예산은 충분히 나오고 걷지 못한 세금을 거두면 무상급식 할 수 있는 예산 700억은 언제든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무상급식에 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산 낭비를 전제로 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떤 예산을 설령 절감했다 할지라도 그 돈이 교육청으로 가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시민사회는 이런 서울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데도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16개 광역시도 재정 자립도는 서울시가 전국 1위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0원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정책의 우선순위와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재정 자립도가 17%에 불과한데도 무상급식 비율은 60%가 넘는 반면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80%가 넘는데도 무상급식 비율은 0%입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를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합천군은 재정 자립도가 12%에 불과하지만 관내 초중고 37개 학교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취재진이 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사가 미리 마련해 놓은 급식을 먹느라 무척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요? 맛 어땠어요? 집에서 밥 먹을 때랑 여기서 밥 먹을 때랑 어떤 게 더 좋아요?
여기서 먹을 때요. 그렇구나. 영양사와 선생님들은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의 차이를 피부로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좀 나쁜 애들 이런 애들이 너 급식비 안 내잖아 뭐 뒤로 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상처도 받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애들을 떠나서 이제 저소득의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급식비를 안 내서 나는 급식비를 안 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나한테 눈치를 줘 아니면 혹은 선생님이 눈치를 줘 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서 교사로서 너무 마음 편안하고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합천군이 재정 자립도가 10% 안팎인데도 유치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시행 의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창환 합천군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으면은 그런 결과를 낳지 못하지. 교육 환경이 그 지역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 그래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그런 저는 신념에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셨는지. 저희들이 10% 안팎이라 했는데 뭐 다른 일반 개발 행위 뭐 요구도 많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뭐 전략하고 또 아껴서 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습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학생들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제공하는 것이어서 시민사회는 오 시장의 논리가 궁색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준비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본인 스스로가 편성해 있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책인데 그거는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들어가는 건데 급식 예산만큼만 망국적 포퓰리즘을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그 준비물을 갖고 가지 않으면 그 교과서에 따른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의 부재료예요. 급식비는 공통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습 준비물은 공통공약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학습 준비물과 급식비 간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오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말 바꾸기 때문인데요. 오 시장이 지난 8월 시정질의 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에 재정적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가 4개월 만에 말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상급식 문제를 재정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택의 문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 시장은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 교육용 예산을 마련할 수 있냐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공교육 1조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으신 거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셔야겠죠? 현재 수준에서? 예. 그렇죠? 네. 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네. 무상급식의 취지에 동의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돈이라는 거고 그거는 오세훈 시장도 스스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인 오세훈의 대선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념적 정치적인 수사를 사용해가면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 사안을 풀어가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오세훈 시장이 차기를 노리고 있다면 오세훈 시장은 관문을 거쳐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나라당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선에서 민심과 맞닥뜨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보수 선명성을 강화를 함으로써 한나라당 당원이나 한나라당 지지층에게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겠다.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전략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복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두터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교육적 관점, 그리고 교육 복지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입장 표명이 강해질수록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 시장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